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주가 중국 철강 수요 증가와 남북한 경협 등 호재에 힘입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주가는 중국 내 철강 가격의 상승과 올 1분기에 거뒀던 호실적 덕분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은 14%를 웃도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올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년보다 27.7% 많은 1조 15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포스코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넘은 것은 2012년 2분기 이후에 약 6년 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철강 제품의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철강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포스코는 올해 뚜렷한 실적 개선세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졌습니다. 포스코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작년보다 32%가량 늘어난 3조 8,596억 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 간 철도 보건 사업 등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철강주의 실적 성장세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냈던 현대제철의 주가가 지난달 이후에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한 점도 이런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한 달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31%가량 급등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각종 호재에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각각 0.6배와 0.5배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감안하면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효미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10일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5거래일 동안 계속 하락세였는데요. 이 하락세에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지수는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을 받아 전거래일보다 14.69포인트 오른 2458.67에 출발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또 북한의 평양 억류 미국인 3명이 어제 석방됐죠. 이로 인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지수는 장 마감까지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상승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다며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고 또 여전히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부담이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결국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기관은 806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은 730억 원, 외국인은 40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83% 상승하면서 2,464.16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지수는 개장 직후에는 하락권까지 내려가며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기술주 강세의 영향으로 IT 업종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개인은 1,738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963억 원, 기관은 702억 원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코스닥 지수도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0.48% 상승하면서 854.9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먼저 비금속 광물이 3.13% 올랐고요. 기계, 철강, 금속 등이 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전자, 종이목재, 의료정밀, 유통업, 건설업,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의약품이 0.93% 하락했고요. 섬유, 의복, 운송장비, 통신업 등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38%, 2.88% 상승했고요. 포스코가 2.57%, LG화학도 0.15% 지수 오름세였습니다. 반면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삼성물산, 네이버 등은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 살펴보겠는데요. 비금속 광물, 기계, 철강금속, 증권업종 등이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반면 금속, 통신서비스, 비금속 업종 등은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SK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현대제철, 삼성 SDI, CJ제일제당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 SDI, 셀트리온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물산, SK텔레콤, NC소프트 순으로 매도세에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아프리카TV, 유니테스트, 컴투스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캠텍, 유진기업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파라다이스, 신라젠, 에코프로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파라다이스, 메디포스트, CJENM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여파 속에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란발 공급 변수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이란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주요 산유국인 이란의 석유 수출이 감소하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WTI는 0.3% 상승한 71.36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인 0.3% 상승세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물가가 예상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 투자자들도 연방준비제도와의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예상보다는 덜 공격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연초 이후 주가 폭락을 주도했던 IT 섹터가 이 탄력을 과시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또 소형주가 모멘텀을 받으면서 증시 전반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상승하면서 24,739.53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89% 오른 7,404.98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94% 상승하면서 2,723.0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와 같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수가 소폭 상승했는데요. 파운드와 약세에도 영국 증시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런던 증시에서는 미디어 기업 ITV가 광고 수익의 확대 전망에 6.5% 급등했고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는 린데그룹이 2.94% 올랐습니다. 파리 증시에서는 사치품 기업 캐링이 1.56% 상승하면서 선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지수는 0.5% 상승했습니다. 7,709.9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깍크 지수는 0.2% 상승한 5,545.95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62% 상승하면서 13,022.8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장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7.18% 상승하며 빨간불로 현재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24,472.35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0.2% 상승하며 855.13포인트로 현재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동시호가 상황 살펴볼 텐데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1.55% 상승한 52,400원으로 현재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파란불입니다. 0.33% 하락하며 151,500원으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입니다. 2,500원 하락했습니다. 0.7% 하락한 357,0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지수 변동 없이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롯데지주는 100원 상승한 67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롯데칠성입니다. 현재 1.26% 하락하며 56만 5천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파란불 켜졌습니다. 1,000원 하락한 34만 1,5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200원 하락했습니다. 0.85포인트 하락한 23,300원에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풍 종목도 현재 하락 중입니다. 7,000원 하락한 84만 7천원에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광산업은 상승했습니다. 8,000원 오른 42만 원에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남양유업은 7,000원 하락한 67만 9천원으로 현재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롯데푸드입니다. 0.14% 하락한 72만 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1.38% 하락한 29만 1,000원에 현재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지입니다. 500원 상승한 13만 4천원에 현재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뚜기입니다. 2,000원 상승했습니다. 74만 1,000원에 현재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CJ 오쇼핑부터 살펴볼 텐데요. 600원 상승한 21만 9,200원에 현재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현재 파라다이스는 100원 하락했는데요. 0.49% 지수 떨어져서 2만 4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금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M입니다. 0.87% 하락한 3만 4천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지수 변동 없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소 종목은 300원 하락했습니다. 1.09% 하락한 27,4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 ENM입니다. 현재 500원 상승한 88,6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스홈쇼핑은 현재 보합권에서 지수 변동 없는 모습으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역시 보합권에서 지수 변동 없이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골프존 뉴딘홀딩 현재 0.1% 상승하며 빨간불 켰습니다. 5원 상승한 4,955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현재 보합권에서 지수 변동 없이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터플렉스는 현재 파란불 켰습니다. 50원 하락한 2만 4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FA입니다. 950원 상승한 34,8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트론입니다. 20원 상승한 8,04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성광밴드 50원 상승한 13,100원에 현재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동시호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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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진입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18포인트 오른 2464.1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장 초 사자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 404억 원 순매도를 보이며 6거래의 연속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날 코스피는 상당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3.13% 올랐으며 기계, 철강 금속 등이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전자, 종이목재, 의료정밀, 유통업, 건설업, 운수창고 등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의약품이 0.93%까지 내렸으며 섬유의복, 운송장비, 통신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 수요가 여전히 강할 것이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도체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1.38% 오른 51,6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2.88% 상승해 85,8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4% 밀렸습니다. 현대차, KB금융, 삼성물산, 네이버,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한 반면 포스코와 LG화학, 신한지주, 한국전력 등은 상승했습니다. LG가 4.51% 상승해 81,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KTNG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4.58%까지 올랐습니다. KTNG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한 3,114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는데요. 매출액은 9.4% 증가한 1조 6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YGFN 집계 KTNG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는 각각 1조 1,266억 원, 3,352억 원이었습니다. NC소프트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연내 출시가 예상됐던 블레이드 앤 소울2의 출시 지연 소식에 3.21%까지 내렸습니다. NC소프트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0% 증가한 2,038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805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9.29%까지 급락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인 대호AL이 7.65%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루코가 현대로템의 열차 차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현대 비엔즈스틸 우선주, 계양전기 우선주, 국보 등 4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 상승 하락 종목은 각각 528개, 298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4.08포인트 오른 854.93으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종합, 통신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컴퓨터 서비스, 통신 장비, 정보 기기 등이 오른 반면에 오락문화, 방송 서비스, 인터넷 제약 등이 내렸습니다. 금속, 운송이 각각 3.84%, 3.7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2%까지 올랐습니다. 신라젠이 1.57%까지 하락했습니다. HLB가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혈액암에 완치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3.87%까지 올랐습니다. 메디톡스, CJENM,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코오롱 티슈진 등이 내린 반면 펄어비스, 나노스,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M 등이 올랐습니다. 컴투스가 1분기 실적 부진 발표에도 3.55%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철도 관련주인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가 각각 10.08%, 6.9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터파크가 적자 전환 소식에 6.48%까지 밀렸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도 3.67%까지 내렸습니다. 비츠로시스가 베트남 인프라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비츠로시스는 비츠로그룹이 베트남 내 2위 국영은행인 베트남 공상증권은행과 현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DHP 코리아, UST, 전파기지공화국, 서암기계공업, 유신 등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741개 종목이 상승했고 41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7원 80전 내린 1,073원 10전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살펴봤는데요. 전일에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지역 난방공사입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10일 9%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역 난방공사는 전날보다 9.29% 떨어진 7만 300원에 거래를 끝났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1,04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열 마진 하락과 발전용 가스요금 상승에 의한 전략 마진 감소는 현재 유가 강세가 지속하는 동안 실적 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를 95,000원에서 85,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역 난방공사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오늘도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28% 하락한 7만 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에 어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인터파크는 전날보다 6.48% 내린 8,080원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한 때 8,05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전 사업 부문에 대한 성장이나 개선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를 11,000원에서 8,5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인터파크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파크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0.25% 상승한 8,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1분기 좋은 실적 발표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6% 넘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12시를 기점으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일 대비 이날 3.21% 하락한 34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NC소프트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8.4% 늘어난 4,752억 원, 영업이익은 569.68% 증가한 2,038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00억 원 이상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에 나선 기관의 매도에 NC소프트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NC소프트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현재 전일보다 0.58% 하락한 34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CS윈드입니다. CS윈드가 우크라이나 업체인 G윈드에너지 GmbH와 116억 1,947만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CS윈드 어제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매출액 3.72%에 해당하는 매출액입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우크라이나며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CS윈드는 전일 대비 8.04% 상승한 36,300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CS윈드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의 현재가 전일 대비 2.89% 하락한 35,2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전일장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국제유가가 3년 반 만에 최고치 경신한 영향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지수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88.3포인트 오른 22,497.1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토요타 자동차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토요타는 전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만 각권지수입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56.86포인트 오르면서 1760.2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와 화학업종이 강세 보인 데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5.26포인트 오른 3174.4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양시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미국발 훈풍 속에 코스피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55% 상승한 2,477.78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64% 상승한 860.4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 업종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2.09%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강세 흐름 장 초반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키움증권이 현재 강세입니다. 3.75%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2만 4,5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현재 강세입니다. 3.71%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4%대 가깝게 역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135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3,78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도 강세입니다. 현재 3.35%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현재가는 9,86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정밀업종이 강세입니다. 1.67%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덴티움 종목이 현재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2.66%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8,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C 종목이 강세입니다. 1.24%가량 올라주면서 1%대의 강세 흐름 현재 장 초반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3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C텍도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9%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상승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현재 강세입니다. 1.1%대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11.28% 상승하고 있는 국보 종목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일 대비 1,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8,35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06% 상승하면서 개장했고 현재는 11.59%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진에어가 현재 강세입니다. 6.19%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6%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00원 올라주면서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32,6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세 보여줬고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진에어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현재 강세입니다. 3.93%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4%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역시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CJ 대한통운이고요.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7만 2천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강세입니다. 2.88%가량 올라주면서 9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33,8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2.26%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전기가스 업종이 0.43%가량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전력 종목이 현재 약세입니다. 0.7%가량 주가 내려주면서 1%대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35,6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리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0.45%가량 올라주는 모습으로 내려주는 모습으로 장 초반 보내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성에너지가 현재 약세입니다. 0.34%가량 하락하면서 역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2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5,93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0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장 초반 보내주고 있는 음식료 업종입니다. CJ제일제당 종목이 1.67%가량 하락하면서 2%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500원 정도 주가 내리면서 35만 3,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 F&B입니다. 1.2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대 초반에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요. 3,000원 정도 주가 하락하면서 24만 2천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0.7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 5만 2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입니다. 0.58%가량 역시 올라주면서 0.5%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상승하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있고요. 86,3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0.43%가량 올라주면서 장 초반 시작했고요. 현재는 보합권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1만 7,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이 1.92%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파 기지국이 현재 19.9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틀째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전파 기지국입니다. 현재가는 4,24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L넷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3.4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8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T 부품업종 함께 하시겠습니다. 1.33%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6.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10원 정도 올랐고요. 3,6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모텍 종목이 동반 강세입니다. 5.4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6% 하락 상승하면서 오늘 개장했지만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T큐브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2.5%가량 주가 오르고 있는데요. 350원 상승한 1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DNC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1.6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755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CJ E&M 종목이 강세입니다. 0.3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88,4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1.09%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4만 7,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M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2.7%가량 하락하면서 3% 가깝게 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2,6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89,9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지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오늘도 개장 초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세 몰아가면 7거래일 만에 사자세 전환인데요. 개인 외국인 현재 416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386억 원 팔아주고 있고 기관 역시 33억 원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 163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103억 원, 기관 40억 원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재 316계약 팔아주고 있고요. 외국인 1364계약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523계약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아모레퍼시픽 종목 리포트입니다. 순탄하게 회복 흐름 보이다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먼저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실적부터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4,311억 원, 영업이익은 2,359억 원으로 DB금융투자의 추정치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선방했고 사실 1분기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실적 감소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위주로 해외 실적 성장세는 꾸준했는데요. 면세점 채널 매출이 전 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3,202억 원을 기록해 기존 추정치를 웃돌았고 백화점이나 방판, 마트 채널 등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지만 역성장폭은 한 자릿수대로 줄여나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영몰을 중심으로 디지털 채널 매출이 차후 분기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제품 효과와 보조식품 등으로 제품의 다변화를 추진해 전통 오프라인 채널에서 실적 부진을 만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리포트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중국에서는 설화수와 이니스프리 그리고 려가 매출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중국 내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의 고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설화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중국 현지는 사드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수요 분위기가 현재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는 마케팅비 집행 재개로 1분기 아시아 이익률은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는 매출 볼륨의 성장으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몽드가 백화점에서 철수를 하고 H&B 채널로 출점이 진행 중이고요. 헤라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이 호조 뛰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 성장률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만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라네즈와 마몽드가 대형 유통사에 출점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니스프리도 연내 3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가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올해 100억 원 내외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요. 내년 이후에나 BEP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는 박스권 하단을 높여갈 전망입니다. 미국 법인의 이익 추정치 하향했고요. 반면 국내와 아시아 매출과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인의 인바운드 수요 회복 시기를 구체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단체 관광객이 급증을 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한국 화장품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아시아 현지 실적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하고요. 주가는 지속해서 박스권 하단을 높여가는 형태로 점진적인 회복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치 상향으로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조정됐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만한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가 전일 대비 1.17% 상승한 34만 6,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셀바이오텍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듀오락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시 리포트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잠정 매출액 159억 원, 영업이익은 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 수준인데요. 유통채널 확대로 듀오락 매출액은 5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인건비 증가에 따라 판관비가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판관 비율은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36%를 기록했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2분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듀오락의 꾸준한 성장 비결은 시장 선점 효과에 따른 브랜드 파워입니다.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1위를 유지 중인데요. 유통 채널의 확대로 듀오락의 매출 성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H&B 스토어 1위 업체인 올리브영 매장은 국내 약 1,000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500개로 매장 확대를 계획 중인데요. 셀바이오텍 제품의 올리브영 침투율은 60%를 상회합니다. 국내 약국 커버리지율은 지난 1분기 기준에 3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2분기 내로 국내 주요 면세점 입점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디오락의 매출액은 221억 원이 전망됩니다. B2B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성장하면서 460억 원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B2C 매출 성장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개선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 6만 3천 원 유지해줬습니다. 대형 제약사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진출로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매출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짚어줬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셀바이오텍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셀바이오텍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현재 셀바이오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한 재료가 없음에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35% 상승, 하락한 42,6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셀바이오텍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덴티움 종목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실적,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겸비했다라는 제목입니다. 호실적과 함께 정부 정책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는 덴티움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1분기에 이뤄냈던 호실적부터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은 투자증권에서 살펴본 추정치에 부합했습니다. 예상대로 내수는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수출은 55% 증가하며 1분기 28%의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중국 매출이 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러시아 매출이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0% 늘어났으나 그 외에 국가들의 매출도 86억 원으로 28% 늘어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6%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재확인시켜준 1분기 실적이었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올해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임플란트 자기부담금이 50%에서 30%로 감소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임플란트는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점유율 2위 덴티움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기 때문에 2017년 다소 정체됐던 국내 매출은 3분기와 4분기에 전년 대비 각각 15%,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유율 확대 및 고령화 추세에 따라 올해 수출 역시 전년 대비 3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하반기 국내 매출 확대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그리고 23%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덴티움에 대해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1만 원 유지했습니다. 덴티움은 1분기 호실적 외에도 새로운 보험 정책 시행에 따른 모멘텀도 임박해 있습니다.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글로벌 덴탈 관련 업체들의 평균 펀은 27배인 반면에 덴티움의 실질적 2018년 펀은 16.7배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 높은 상황입니다. EPS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등의 지표에서도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해 볼 만하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새로운 보험 정책 시행에 따른 수혜에 입을 것으로 보이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덴티움입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덴티움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현재 전일 대비 4.84% 상승한 86,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덴티움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CJ 프레시웨이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나 충족이라는 제목인데 리포트는 먼저 좋은 모습 보였던 1분기 실적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CJ 프레시웨이의 1분기 실적은 리포트의 추정치 및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759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달성하였고 영업이익률은 0.9%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사업부분 매출인식 기준 변경 및 신수익 기준 회계 반영으로 인해 정확한 비교를 하긴 어렵다고 리포트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어려운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요. 외식 식자재 점유율 증가에 따른 성장 지속과 영업 조직 강화로 인한 지역 거점 안착, 경쟁력 확대로 인한 단체 급식 수주 증가가 전체적인 실적을 이끌었다고 보았습니다. 단체 급식의 경우 일부 사업장 계절성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분기 주요 거래처 단가 인상 비중이 40%에서 5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2분기의 영업 환경은 더욱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치까지 짚어줬습니다. 우선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라 외식 경로 매출액 증가가 전망이 되고요. 단체 급식 사업부 단가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은 최저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 영향이 좀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간이고 단가 인상이 가능한 사업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익성 개선 효과는 더욱 높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4,000원 유지해줬습니다. 어려운 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주 경쟁력 확대와 시장 점유율의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이에 긍정적인 시각까지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전방선은 부진에도 불구하고 영업성장 달성했던 CJ 프레시웨이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현재가 전일 대비 0.55% 하락한 35,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현대백화점입니다. 신영증권은 11일 현대백화점에 대해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며 판교, 충청, 디큐브점 등 신규점 매출이 오름세를 보여 이익의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백화점의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의 자세한 현재가입니다. 현재 3.41%로 상승세입니다. 3,500원 오른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와 25.8% 감소한 1조 4,536억 원, 1,3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영증권연구원은 매출은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이지만 영업이익은 당사 예상치를 약 11% 밑돌았다며 지난해 1분기에 일회성 수익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실적으로 다섯 번째 분기 만에 영업이익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1, 4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목표 주가를 8%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메가스터디 교육의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0.74%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오른 13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1, 4분기 매출액 838억 원으로 전년보다 77% 올랐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해 5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26억 원을 2배 넘은 실적인데요. 고등부 매출액이 64% 성장했는데 이 수능이 끝난 직후인 1, 4분기가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강좌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서비스인 메가패스 효과가 컸던 것으로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또 4, 5월도 고등 온라인 부문 결제액이 전년보다 90% 증가하고 있어 연간으로 메가패스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11일 CJ 대한통운에 대해 2분기부터 마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CJ 대한통운의 자세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의 자세한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6,000원 올랐는데요. 3.63% 상승하며 17만 1,5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한 2조 15억 원, 영업이익은 11.4% 감소한 4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웃도는 실적인데요.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연초부터 단행됐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와 자항선 등에서의 마진의 부진이 영향이 컸다면서도 다만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며 마진 하락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마진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계약 물류 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은 2, 3분기부터 점진적인 요율 인상으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판관비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11월 NC소프트에 대해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출시가 내년으로 연기돼 올해 신작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56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의 자세한 시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의 자세한 현재가입니다. 현재 3.75% 하락했는데요. 13,000원 내린 33만 4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1분기 실적은 매출 4,752억 원, 영업이익 2,03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8%, 570% 기록했습니다. 리니지M의 견고한 매출과 대만 로열티 수입이 호조세를 보이며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냈다고 현대차 투자증권은 분석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이온 역시 국내 과금 체계 전환으로 매출이 성장했고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면서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돼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리니지M의 일본 출시 시점도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올해 신작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리니지M의 안정적인 장기 흥행 추세는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안정화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음 주 출시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며 이러한 장기 흥행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까뮤이 ENC입니다. 현재 17.24% 상승했습니다. 250원 오른 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맥스 비티아 현재 44,8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4,200원 오르고 10.22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이어서 컨버즈입니다. 컨버즈 역시 상승세입니다. 1,240원 올라서 1,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8.79% 상승한 3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5.91% 상승했는데요. 3,855원에 현재 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CGV입니다. CJCGV 현재 4,600원 상승했습니다. 76,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 현재 9% 하락했는데요. 18,000원 떨어진 182,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이건산업도 역시 7.67% 하락했습니다. 1,150원 내린 13,8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철관입니다. 동양철관 역시 190원 하락한 2,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위 높은 등락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T 종목입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25% 상승한 1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츠로테크입니다. 이 연속일 계속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20.71% 상승해서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높은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완리 종목 현재 80.94%로 하락했습니다. 8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 역시 파란불입니다. 11.23% 하락한 2,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G 종목입니다. 현재 9.62% 하락한 1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높은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번 달러화 강세의 특징이라는 제목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달러화의 강세에 대해서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유로 경기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달러화 본국 송환 준비로 인한 달러화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본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최근 유로 경기는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에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실제 경제 지표와 예상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로존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는 작년에 지속적으로 플러스 영역에 있었으나 올해는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 제조업 경기 소프트 랜딩이 시작되면서 유로존 경기를 이끄는 독일 제조업 경기가 주춤하고 있는 것도 유로존 경기가 작년과 같은 화끈한 면모를 잃어버린 계기가 됐다고 리포트는 봤습니다. 이처럼 유로존 경기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낮아지는 데 비해 미국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미국과 유로존 경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현재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 약세로 나타나며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으로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올해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달러화 강세의 특징까지 짚어줬습니다. 이처럼 이번 달러화 강세는 이머징 통화보다는 유로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머징 통화의 움직임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달러화 강세 기간에는 이머징 통화가 무차별적인 약세를 보이곤 했었지만 이번에는 아직 그런 흐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최근 1개월 달러화의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흐름은 특히 러시아 루블화와 멕시코 페소화 및 터키의 리라화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달러화 지수보다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통화에는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 등 선진 시장의 통화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번 달러화의 강세는 이머징 통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럽 경기 둔화에 따른 유로화의 약세 흐름도 반영돼 있다고 보여준다고 리포트는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취약한 이머징 통화들이 개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어줬습니다. 한편 달러화 강세에도 이머징 국가는 대체로 안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달러화 강세가 이머징 국가들의 전반적인 외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줬습니다. 일단 12개 이머징 국가들을 선정한 후에 이들의 전체 외환보유액 적정 비중을 2017년 말 현재 167%입니다. IMF가 권고하고 있는 100에서 150%를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짚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러화 강세가 이머징 국가들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리포트는 마지막으로 짚어줬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의 달러화 강세에 대해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